지금 이제 뭐 저희 원고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댓글에 많이 올라와서 네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나 뭐 어떤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두고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네네. 예, 뭐 어떤 그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어떤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뭐 오인회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유명한 그 로펌을 그만두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법? 아 그게요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걸 참 단정짓기가 애매한 게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 어떤 법조 정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뭐 저는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데 예.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어떤 전혀 모르는 이제 그 모 기업에 이제 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이번에 좀 그 이름만 좀 올려달라. 왜 이름을 올려? 왜 제 이름이 왜요? 제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요. 막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재판장이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동창이더라. 뭐 라인이 닿는다든지. 근데 뭐 자기들이 알아봤더니 예. 굉장히 친한 동창이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 정화하는 능력, 그것이 그 어떤 기관보다는 사실은 입법부인 국회보다도 국회는 사실 그런 친분 관계가 더 중요하게 돌아가거든요. 국회보다도 그리고 행정부보다도 거기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가진 곳이 법원이라는 어떤 국민적 신뢰를 그래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외관을 잘못 창출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법조 엘리트 뒤에 카르텔이 붙는 순간 네. 그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럴 줄 알았다. 네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렸느냐. 이 부분은 뭐 자정작용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헛발질이 네. 사법개혁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방향으로 갈 단초를 수 만들었다.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우리 김용환 변호사가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마지막 질문하면서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은 그냥 심플하게 대법관 수 늘려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예전에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쉬쉬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법무처럼 확 쏟아져 나왔어요. 뭐 네네. 100명 필요하다. 뭐 어디는 30명, 어디는 50명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하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즉 그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대법원이 어떤 판결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명제가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재판이라 그러면 신속한 재판, 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주는 법원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법관이 3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대법관이 가지는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거를 놔두고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어 대법원장 숫자는 절대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였다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인식할 기회가 없었어요. 대법관이 몇 명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대법관이 몇 명인지 몰랐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법원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국민들이 재판 진행 과정을 알게 됐고요. 이제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대법원은 이 개혁의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늘려서 예컨대 그럼 숫자가 늘리면 전원합의체가 안 된다 그러면 민사전원합의체, 형사전원합의체 나누면 되거든요. 예. 독일은 아예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대법원이 따로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더 판사가 편리하면 되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 내 기록을 꼼꼼히 읽어주는 게 중요하지. 이번에 국민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아니 기록을 꼼꼼히 안 읽는다고 이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 사건은 어떤 사법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법관 숫자 증원은 물론이고 법원의 어떤 전체적인 판사의 증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어떤 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김 변호사님은 대법관 숫자를 네. 한 몇 명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숫자와 관련된 거는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예. 최소한도로 지금 있는 14명보다는 2배 이상은 늘어야 된다고. 2배 이상. 2배 이상도 사실 적어요. 2배도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사건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음. 사실 민사부, 형사부, 뭐 특별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저는 좀 그 수십 명 단위로 늘려도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개혁 방향.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판 소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 그럼 독일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독일은 수백 명이죠, 네, 대법관이. 네. 예. 독일은 대법관이 그렇죠. 예. 예. 스페인은 보니까 100명 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사법부의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는 저기 손 대야 되겠구나 네. 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나마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같은 취지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법률 용어 왜 이렇게 어렵니? 네. 라고 얘기하면 법관들이 자기들끼리 잘난 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지 권위가 선다. 맞아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 것도 그들이 인원이 적어야 권한이 커지고 네. 그래야지 권위가 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와장창 다 깨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법률 용어도 좀 쉽게 바꾸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좀 해. 파기자판이 뭡니까? 뭐 자판기인 줄 알았어요. 예. 자, 오늘 네. 찬스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사법 개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 따로 만들어서 네. 더 좀 밀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일정은 또 잡아보겠습니다. 나와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요즘 여기 괜찮죠? 예, 그리고 예, 뭐 사실 이제 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선고 기일을 미루어서 좀 많은 걱정하시던 분들이 걱정이 가라앉으면서도 예. 네.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것들이 계속 흔들릴 거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녁 폭식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 오늘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맞습니다. 열릴지 말지가 오늘 그렇죠. 결정된다고 예. 이제 그랬는데 곧 그 결정이 전방은 될 텐데.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전국 아니면 안 법- 열릴 것 같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대 자진 사퇴할 리 없고요. 어허. 정치권이나 다른 압력으로 사퇴할 리 없습니다. 임기재 보장이고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렇죠. 예. 사법부 수장이 사퇴 또는 반성 또는 사과라든지 어떤 이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내부적 동력밖에 없거든요. 판사들이 예, 그게 결국 실제로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법원과 관련된 어떤 반성적 표현들이 나온 거는 전부 다 법원 내부의 어떤 동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이제 이루어질지 말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판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위법성 판단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온 절차에서 명백한 외관상 위법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은 하지 않되 어떤 법이 정한 내에서의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법원이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향후 이제 법관 대표자 회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법원 진행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어느 정도 그렇죠. 이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예영 남부지법 네네, 판사죠. 맞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라고 하시는데 개최 여부나 안건은 단톡방을 통해서 의장 소집권한 행사 관련해서 여부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늘 중으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단톡방이라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얘들이 뭐 카톡방에서 뭐 근데 대법원 규칙에 법관 대표자 회의가 들어와 있고요. 엄연히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공식 기구입니다. 상설기구죠. 공식 기구고 여기에서 이제 5분의 1 이상이 이제 어떤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논의에서 어떤 절차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법관들의 의견으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원 개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기구입니다. 어찌 보면 코어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열리면은 저희 대 대법원장은 네. 사퇴 압력을 훨씬 더 훨씬 많이 받을 수밖에 강하게 받는 거죠. 없겠네요. 네. 예. 자, 오늘 뉴스다이브 찬스 인터뷰 우리 김정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한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수 대리님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뉴스다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예.